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작년 기준에 있었던 소득을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또 이 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인데 24년도에 A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B 회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할 것인데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회사 것까지 같이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A 회사 연말정산 따로 B 회사 연말정산 따로 한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에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말일까지인데요. 근데 올해는 5월 말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산불 피해 입었던 지역과 제주공항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납세 담보 없이 세금의 납부가 연장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국세청은 어떤 것들을 유의 깊게 볼까요? 첫 번째,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뭐죠?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 저희가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타 소득은 뭐죠?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세법에 요거는 과세할게 라고 적여놓은 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 소득 중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줘요. 자, 만약에 제가 어디선가 강의를 하고 1,000만 원을 받으면 원래 이 1,000만 원이 다 과세 소득이 돼야 되는데 6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의 필요 경비가 인정되면 1,000만 원 빼기 600만 원인 4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 중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교수님께서 1년에 그때 10회인가 12회인가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득을 받으셨는데 그거 이제 기타 소득 일시적 인적 영역 제공을 처리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아니야 이거 1년에 12번 정도 한 거는 계속 반복성이 있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봐야 돼 하고 과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담당자마다 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2번 정도 했던 것은 과세된 사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송금하잖아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금 돌려받나요? 돌려 못 받죠. 계약금 안 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계약금에 대한 수익이 생긴 거죠. 안 돌려줬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계약금, 위약금을 받았으니까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대부분 못 하시겠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그 부분을 잡아냅니다. 이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세법에 위약금,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깜빡하거나 아니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자료 분석 결과를 이렇게 땡겨옵니다. 자료를 땡겨와서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해서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약금도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국세청에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그걸 과세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식하는데, 사업자가 경비를 인식하려면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만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야 세금을 덜 내다 보니 여러 가지 경비들을 뭐 넣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렇게 넣었으면은 절차대로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가끔 사장님들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도 없는데 급하게 종업원 있는 것처럼 해서 비용 이렇게 때려넣고 그러면 그거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실제 지급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그런 것들이 적출돼서 나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근로소득의 지급이 없어서 대상자로 적출돼서 나오면 그분이 근로소득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외에 가사경비 이런 것도 다 비용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추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네 번째는요, 해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약 7만 명 정도가 해외 주식 매각 차익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2024년도 기준에는요, 11만 6천 명 정도가 해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이 있다라고 국세청에서 파악을 했거든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죠. 해외 주식을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요거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 기한이 역시 5월이에요. 저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지만 해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 역시 신고해야 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도 누락하게 되면은 뭐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뭐 납부지원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과 5월 달에 외국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거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분명히 전산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그 부분을 더 유심히 볼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유의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 전산이 너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요새는 뭐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 이런 걸로도 신고가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런 걸 보시고 최대한 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그때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는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무에게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